첫 장면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폭우 속에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의사는 그녀의 남편 그렉에게 그녀가 출산 중 비극적으로 사망했다고 알리며 아기가 백색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렉은 뇌파 검사를 받는 아기를 보러 가게 되며 창백한 아기를 보고 슬픔에 휩싸여 아기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20년 후로 전환되며 더그 보안관과 그의 팀이 농장에서 노인의 최근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결론짓습니다. 집을 수색하던 중 지하 기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숨어 있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의심한 더그는 어린이 상담 심리학자인 제시 칼드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시는 곧 도착하여 지하실로 가며 그곳에서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제시의 격려를 통해 소년은 결국 빛을 보고 나오게 되며 그의 밝은 피부가 드러납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제레미 리드지만 그의 밝은 피부 톤 때문에 파우더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파우더는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며 제시는 파우더에게 그의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영일비 22에 대해 불쌍한 소년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가가 그를 볼 경우 데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고 설명합니다. 교육을 위해 그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곳에 모든 책을 암기했습니다. 파우더는 자신이 가진 모든 책의 각 단락을 정확히 암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들은 제시는 대학생을 위한 도전적인 책을 골라 특정 페이지 번호를 암송해보라고 요청합니다. 39 제시는 파우더가 그 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을 오류 없이 암송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후 파우더는 제시와 함께 지하실을 나와 남자 기숙사로 데려가며 그는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다른 소년들은 파우더의 외모에 매료되며 이전에 그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파우더가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괴롭히는 아이들의 무리가 다가옵니다. 리더인 존은 파우더에게 코에 숟가락을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로 파우더는 존의 손에서 숟가락을 가져와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세우고 다른 숟가락을 손쉽게 끌어당깁니다. 024. 이 모습에 모든 소년들은 놀라며 파우더가 일종의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더그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들 스티브를 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들의 긴장된 관계는 서로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스티브는 암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아픈 어머니 엠마를 확인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는 더그에게 아들이 오는 것이 엠마에게 어떤 진통제보다도 훨씬 큰 치유감을 주었다고 전합니다. 며칠 후 파우더는 고등학교에 등록하고 물리학 수업에 참석합니다. 수업 중 리플리 교수는 전류를 생성하는 장치인 제이콥의 사다리를 시연합니다. 용이 기계가 켜진 파우더는 불안해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계가 과부하되어 강력한 전류가 파우더의 가슴에 직접 방전됩니다. 이로 인해 파우더는 공중에 떠오르고 수업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도날리는 기계를 끄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그는 의자에 기계를 부숴 혼란을 종식시킵니다. 사건이 끝난 후 모든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가고 파우더는 바닥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가 사망한 것 아닌가 걱정한 도날드는 그의 몸을 만져봅니다. 놀랍게도 교수는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며 그의 팔에 털이 일어나고 변화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파우더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며 도날드는 의사에게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강한 전기 충격이 보통 소년을 사망하게 하거나 최소한 화상을 남길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도날드는 파우더의 몸이 전기분해라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어서 채모가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며 의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 논의하는 동안 간호사가 그들을 방해하며 파우더가 병원에서 탈출했다고 밝혀줍니다. 파우더는 아무도 없는 사이에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입니다.
한편 파우더는 거리에서 클래스메이트인 린제이를 만납니다. 그들은 호기심 많은 이웃의 관찰을 받으면서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파우더는 이웃을 돌아보며 린제이에게 그들의 내면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48 그러나 린제이는 그가 전기 충격으로 환각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후 파우더는 조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더그와 그의 동료 던컨에게 붙잡혀 차에 타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파우더는 그의 뛰어난 지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안내됩니다. 멍사 36 교장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여 그의 IQ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고 밝힙니다. 파우더의 IQ는 300을 넘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교장은 그가 독특하고 비범한 인물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파우더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단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엉사 54 불행히도 제시는 그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혀줍니다. 집이 이제 은행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고등학생들과 더그, 덩컨은 숲속으로 캠핑 여행을 떠납니다. 저녁이 되자 학생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을 때 파우더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를 본 더그가 그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052 동시에 천둥 번개가 시작되며 파우더는 자신 안에서 폭풍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번개를 볼 때 자기 자신이 자석처럼 끌려가는 기분을 표현합니다. 파우더는 할머니가 그것이 신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회상합니다. 531 그는 또한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번개에 맞았고 이것이 자신의 특별한 상태의 원인인 것 같다고 밝혀줍니다. 다음 날 아침 파우더가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괴롭히는 아이들인 존과 미치가 다가옵니다. 이유 없이 존은 총을 파우더에게 겨누며 즉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총성이 멀리서 들리며 모두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그들은 총성이 나는 방향으로 달려가 던컨이 사슴을 쏜 것을 발견합니다. 0553 파우더는 죽어가는 사슴의 고통과 두려움을 공감적으로 느끼며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그는 한 손으로 던컨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사슴의 목에 손을 얹습니다. 놀랍게도 파우더는 사슴의 고통과 두려움을 던컨에게 전달하여 던컨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효과가 강해지자 존은 총을 파우더에게 겨누며 경찰관을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파우더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던컨을 계속 괴롭힙니다. 분노한 존은 방아쇠를 당기지만 미치가 간신히 개입하여 총을 들어 파우더의 생명을 구합니다. 엉629 이 사건 후 파우더는 제시에게 돌아가게 되고 제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제시는 그의 안녕과 정신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러나 파우더는 그녀의 모든 질문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시가 계속해서 조를 때 파우더는 화가 나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힘을 발휘하며 유리와 조명을 부수게 됩니다. 065식 그는 자신이 오래도록 제식에 붙잡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떠납니다. 한편 더그는 집에 돌아와 가족 의사와 만나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그녀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 대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더그는 왜 아내가 버티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070 의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며 더그의 아내는 완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날 파우더는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도날드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교수는 수업 중 파우더를 만졌을 때 자신이 뚜렷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밝혀줍니다. 0725 그 에너지는 엄청나게 강력하여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이 뇌를 100% 사용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파우더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의 놀라운 능력이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날드는 파우더와 친구가 되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겁에 질린 파우더는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결국 동의합니다. 0744 한편 더그는 던컨의 집을 방문하고
그가 사냥광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모든 총기를 제거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를 묻자 덩컨은 감정적으로 변하며 파우더가 자신의 고통을 전이했을 때 느꼈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0801 그는 그것을 극도로 고통스러운 감각으로 묘사하며 마치 자신이 죽음 직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합니다. 덩컨은 그 사건의 트라우마를 입어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더그는 파우더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아내와의 원거리 통신을 위해 파우더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0820 나중에 더그는 파우더를 집으로 데려가 아픈 아내 엠마를 소개합니다. 파우더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를 만지며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생각을 보안관에게 전달합니다. 파우더의 텔레파시 연결을 통해 더그는 아내가 결혼 반지를 끼지 못하고 그들의 소원해진 아들 스티브와 화해하지 못한 채 죽고 싶지 않아서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0842 엠마는 스티브가 어릴 적 눈 속에서 함께 놀다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을 더그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를 듣고 더그는 스티브가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눈 속을 뒤지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엠마는 스티브가 이미 반지를 찾았고 그것이 그녀의 침대 옆에 있는 음박스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밝힙니다. 0892 이 사실에 감동한 더그는 감정이 복받쳐 아내의 손가락에 반지를 정성스럽게 끼워줍니다. 그 후 파우더는 다른 손으로 더그의 손목을 만져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감동한 더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눈을 한 번 더 뜨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19 잠시 후 스티브가 도착하고 더그는 그를 꼭 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오랜 시간의 갈등을 끝내고 화해합니다. 이는 모두 파우더 덕분입니다. 장면은 카운티 박람회로 전환되며 파우더는 린제이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를 다르게 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0938 조금 이야기를 나눈 후 파우더는 갑자기 린제이의 손을 만져 서로의 내면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대화 중 린제이는 파우더의 아버지가 그의 백색증 때문에 그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까워한 린제이는 그를 위로하며 그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안심시킵니다. 이후 그녀는 갑자기 그를 키스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주목합니다. 0955 불행히도 린제이의 아버지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파우더를 컨프런트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습니다. 그는 또한 불쌍한 소년을 때리려 하지만 다행히도 박람회에 있던 제시가 개입합니다. 제시는 파우더를 대신해 사과하고 그를 데려갑니다. 이후 상심한 파우더는 기숙사로 돌아가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농장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10-16 그러나 떠나려는 순간 파우더는 농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엿듣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코트로 다가가 보니 존과 그의 무리입니다. 파우더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떠나려고 하지만 괴롭히는 존이 그의 길을 막고 모자를 빼앗습니다. 그는 파우더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모자를 되찾아보라고 도전합니다. 10-14 우리 주인공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대신 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의 의부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아픈 과거를 드러냅니다. 존의 의붓 아버지가 한때 그 모자를 빼앗았고 그것은 그의 고인이 된 생물학적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현재 파우더에게 가하고 있는 비웃음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존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10-52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존은 파우더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파우더를 벌거벗긴 채 진흙 물속에 밀어넣어 그의 창백한 피부에 색을 입히며 불쾌감을 줍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파우더는 구형의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방출하여 모든 괴롭히는 아이들을 날려버립니다. 잠시 후 모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존만은 제외됩니다. 미치는 존을 확인하고 그의 심장이 멈춰 있음을 발견합니다. 존은 실제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깨달은 파우더는 즉시 후회에 빠져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괴롭히는 아이에게 CPR을 시행합니다. 11-30
다행히도 이 절차는 성공하고 존이 소생합니다. 이는 모든 괴롭히는 아이들을 감명시키며 특히 미치는 파우더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파우더가 조부모의 농장으로 가는 차량에 몰래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추가적인 문제 없이 탈출할 수 있게 합니다. 불행히도 파우더가 집에 도착하자 모든 소지품이 은행에 압수되었음을 발견합니다. 10의 52. 그 직후 제시가 파우더에게 위로를 제공하고 현재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장소를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도날드도 그들에 합류하고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밖에서 더그와 덩컨을 만납니다. 제시는 더그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소년을 떠나보내달라고 촉구합니다. 11엉 8. 놀랍게도 경찰관은 파우더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아들과 화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 순간 천둥번개가 치고 파우더는 모두가 뒤따르는 가운데 들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번개가 그를 강타하고 결국 그를 눈부신 빛으로 휘감습니다. 영화는 구름이 마지막으로 우렁찬 천둥 소리를 내며 파우더가 천국에 도달했음을 암시하면서 끝이 납니다.